네, 금요일 지금 살까 말까. 오늘은요, MBN골드 박병주 매니저 그리고 신강선 매니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또 포착 종목을 알아볼 텐데요. 먼저 지난주에 두 분이 공략해봤던 종목들 리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박병주 매니저는 인탑스를 추천해 주셨는데 이번 주 흐름 어땠나요? 인탑스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주 말씀드렸는데, 직전 고점을 돌파를 해가지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그 장중 고점이 그 16.61% 정도 계속 상승하는 흐름을 주었었는데요. 인탑스 같은 경우는 그 이제 특징적인 것을 제가 뭐라겠냐면, 이 종목의 거래량을 주목하고 싶다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7월 말때 7월 그 30일 날 사상 최고치 거래량이 그 터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주가가 지금 오르고 있는데 뭐 지금도 계속해서 상승 추세 흐름은 여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홀딩하고 조금 더 지켜봐도 될까요? 네, 지금 뭐 계속 흐름이 상승 흐름이고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종목이 7월 30일 주간에 그 사상 최고치 거래량 터졌던 그 지점을 돌파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 들고 가는 것이 더 오히려 유리하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돌파하는 중이니까 조금 더 추가 슈팅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탑스 홀딩하고요. 이번에는 신강선 매니저의 포착주 한번 만나볼게요. 지난주에 DSC 인베스트먼트 공략을 해봤는데 이게 일자리 관련주이기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DSC 인베스트먼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리뷰를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요일 날 이제 정책적인 부분들, 일자리 정책 관련주로서 제가 일정을 보고 매매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에 맞춰서 거의 뭐 적중했다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은데 오늘 목표가를 제가 3,700원 정도를 잡아드렸는데 50원 정도 남겨놓고 좀 하락이 나왔네요. 근데 어쨌든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3,250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한 11일에서 12% 정도의 상승이 꾸준하게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저는 단기적으로 보는 종목이다라고 하지만은 이 종목이 오늘도 다시 또 적절하게 눌림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갭상승이 한 6% 정도 뜨고 나서 조금씩 밀리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기관들이 계속해서 순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다. 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조금 이제 차익실현 물량이 쏟아지는 가운데 시장이 좀 많이 좀 혼조세인데 이럴 때 기관들의 매기가 쏠리는 종목들 특히 DSC 인베스트먼트 오늘도 기관들이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오히려 혹시나 못 잡으신 분들도 한 5일 이동평균선에서 적절하게 눌림이 나온다면 지지를 받는다면은 신규 매수도 가능한 자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는 수익 실현하겠지만 중기적으로는 계속해서 홀딩 관점 유지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일단 수익 한번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기적으로도 긍정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SC 인베스트먼트였고요. 그러면은 오늘장 새롭게 공략해볼 종목을 두 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휴를 앞두고 우리 좀 맘 놓고 미리미리 푸티에 편입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장 종목 어떤 걸까요? 공개하겠습니다. 네, 박병주 매니저는 유니셈을 선택해 주셨고요. 그리고 신강선 매니저는 태경케미칼이네요. 하나씩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먼저 유니셈 반도체 종목을 또 선택을 해 주셨습니다. 어떤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네. 자, 이 종목의 포인트는 이제 삼성전자가 그 평택의 공장에다가 그 이제 대만 파운드리 시장이 앞으로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래서 파운드리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거기다 공격적으로 파운드리 투자를 올해 10조 이상을 할 전망이고, 그리고 또한 그 낸드 플래시 부분도 지금 시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투자를 올해 6조 이상을 공격적으로 하는데 여기에 그 회사가 수혜주가 되었습니다. 특히 회사는 거기 이제 국내 시장에 그 칠러 장비하고 스크로버 장비에 대해서 거의 50%에서 60% 정도 시장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막강한 기업이 되겠고, 자, 근데 이번 상반기 때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1분기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94억이 나왔고 2분기는 98억이 나왔고 그럼 합하면 거의 200억이 되거든요. 그리고 매출액도 지금 두 개 분기 합해서 상반기에 합해서 한 1200억이 나왔고 그러면 올해는 그 하반기는 지금 더 공격적인 설비 투자가
삼성전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유니셈의 그 실적도 하반기를 가면 더 좋아질 거지 않겠는가. 그러면은 올해 전반적으로 영업이익이 400억대 이상으로 추정할 수가 있고 매출액도 2,500억대 이상을 추정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회사의 그 시가총액이 현재 2,300억대 밑으로 지금 하회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굉장히 지금 이 구간에서 유니셈이 그 주가가 저평가돼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유니셈이란 종목에 또 한 가지 매력적인 게 이 지난번에 세력봉이 들어왔어요. 지난번에 제가 인탑스라는 종목도 말씀을 드릴 때 그 지난번 7월 30일 날 사상 최고치 거래량을 들어온 걸 보고 말씀드렸는데 유니셈이랑 종목도 그 지난번에 8월 4일 날 그때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졌어요. 그때 한 1,857만 주였는데 이 회사가 지금 만들어진 이래로 가장 많은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그 거래량이 들어왔다는 것은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유니셈의 실적 전망이 정말로 앞으로 그게 윤곽이 잡히는 단계로 가지 않는가. 그것을 누군가는 알고 들어왔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수급적인, 즉, 그 매수 세력이 들어왔다는 그런 수급적인 측면, 그리고 실적도 유망하다는 그런 부분들을 두 가지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급과 실적 이 두 박자를 잘 갖추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 차트가 쭉 나왔는데요. 가격을 잡기엔 어떻게 할까요? 자, 오늘 다행스럽게 전반적으로 이제 그 만기 때까지 우리 선물이 굉장히 급등을 했어요. 그러면 급등하게 되면 이격이 높잖아요. 그래서 그 이격을 좁히기 위해서 오늘 같은 경우 좀 밀리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유니셈은 다행히 가격이 싸게 지금 밀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밀린 가격 7,320원대에 이 종목을 매수하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그 10,000원 말씀드리고 손절매는 6,5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눌림목에서 장대 양봉을 기다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의 대규모 투자 수혜주로 거론이 되고 있는 유니셈인데요. 연간 매출액이 2,600억, 영업이익이 400억으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비했을 때 시가총액은 2,306억 원으로 저평가 수준입니다. 현재 매수 가능합니다. 7,320원 잡아보고요. 목표가 10,000원, 손절가 6,500원으로 잡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박병주 매니저의 포착주 유니셈부터 만나봤습니다. 이번에는 신강선 매니저, 오늘 태경케미컬을 추천해 주셨는데요. 지금 자리 어떤가요? 이제 태경케미컬은 이제 그 저와 또 함께하는 환경화 클럽의 김성남 매니저분이 또 나오셔가지고 한번 그 전에 한번 시세를 줬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요거는 이제 단기적으로 제가 접근하자고 또 말씀을 드리면서 한 번 더 가지고 나왔습니다. 태경케미칼이 하는 본업은 이제 탄산가스 및 드라이 아이스에 대한 점유율이 1, 2 업체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이 제가 이제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이번 주 이제 토요일, 그러니까 내일이죠. 바로 미국과 중국의 이 최상급 고위급 회담이 현재 예정이 되는데, 이에 대한 중점적인 부분이 바로 이제 중국 제조업 2025 관련돼서 이제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가 될 예정입니다. 어제는 또 화웨이라든지 JT에 대한 임시 면허를 제재를 가했죠. 연장하지 않고. 그래서 지금 이제 미중 관련주들이 좀 들썩이는 흐름을 좀 보이는데, 이에 대한 차후에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후발주자로서 뭔가 역할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과 중국의 자원 전쟁으로 하면서 이전에 한번 사실 조금 소외받고 있는 종목인데, 헬륨을 만드는 업체다 보니까 이 헬륨에 대한 최대 수요가 예상되는데요. 헬륨 가스라고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풍선 안에 들어가고 이제 우리가 이제 흡입을 하면 좀 이상한 목소리가 나오는 게 바로 헬륨 가스인데, 헬륨 가스의 생산 국가가 1위가 미국이고, 그리고 러시아, 카타르가 2등과 3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헬륨 가스가 많은 이유가 천연가스의 부산물로 헬륨을 추출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연간 헬륨 소비량이 4,400톤 정도가 됩니다. 근데 중국에서 지금 이제 이 헬륨이 반도체 웨이퍼를 만들 때 쓰이는 이 물질 중에, 주요 물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 미국의 보복을 대비해서 헬륨 가스를 만들 수 있는 공장을 만든다는데 연 20톤밖에 생산을 못합니다. 중국에서는. 따라서 그에 대해서
미중 간의 갈등이 어느 정도 나오게 된다면 이렇게 헬륨 가스를 만들 수 있는 이 회사가 어느 정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대감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이번 주말에 장마가 이제 마무리가 되면은 차주부터는 이제 마지막 폭염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폭염 관련돼서 비대면 이 신선식품 배송이 급증할 수 있는 수혜인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드라이 아이스 그리고 음료수에 들어가는 탄산 관련돼서 올해 최대의 수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아마 하반기에는 굉장히 좀 어니 서프라이즈급의 이 실적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태경케미칼 펀더멘털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맞아요. 얼마 전에 증권광장에서 태경케미컬 또 탑픽 종목으로 김성남 매니저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보면 한 번씩 이따금씩 이제 이렇게 큰 슈팅이 나오는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고요. 지금도 차트를 보니까 21선에 잘 맞춰져 있는 그런 자리여서 일정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가격을 좀 잡아볼까요? 예, 가격 전략을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태경케미칼을 제가 이제 펀더멘털 측면도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회사가 상장한 지 꽤 됐는데도 거의 지금 이전에 한번 헬륨 관련된 부분으로 인해서 7월 29일 한번 시세가 크게 일어났는데 이때 매물대를 다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제가 알기로는 8년 동안의 매물대를 다 돌파를 했던 부분이고 이 매물대에서 이제 8,000원대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8,000원대에서 지지를 현재 거의 보름 가까이 지지하고 있다는 거는 뭔가 어떠한 스마트 머니가 7월 28일, 29일 날 좀 들어와서 다시 한번 추가적인 시세 상승을 좀 기대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매물대가 없습니다. 이제 매물대가 없어서 매물대가 없으면은 사실 가보지 못한 길을 또 어떤 종목에서는 또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목표가를요 이전에 정고점이 9,790원인데 1만 원 선으로 목표가를 좀 지정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좀 타이트하게 잡겠습니다. 7,500원 선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목표가 1만 원 선, 손절가 7,500원 선 제시해드리면서 태경케미칼 가격 전략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지금 전고점 돌파 이후에 잘 지지를 받고 있는 종목 태경케미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물 소화에 대한 부담이 덜하고요. 미중 자원 전쟁에서 이제 헬륨이 최대 수혜로 부각이 되고 있는 만큼 관련주를 엮이고 있네요. 폭염이나 또 비대면 시대에서 신선식품 배송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에 대한 증가도 탄탄합니다. 매수가는 8,000원 위에서 잡겠고요. 목표가 10,000원까지 설정해 보도록 하죠. 손절가 짧게 7,500원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신강서 매니저의 포착주는 태경케미칼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유니셈과 태경케미칼 장중에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겠고요. 연휴를 앞두고 오늘 금요일 시장에 좀 조정을 받는데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지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주 매니저부터 들어볼까요? 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이 그동안에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파르게 상승을 주도했던 현대자동차 그리고 전기차 관련주들이 오늘 좀 하락폭을 키우고 있는데 여기서 저는 이제 8월 15일 날 이제 오늘이 8월 14일이고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는 이제 3, 4분기 실적 유망주들이 움직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오늘까지는 2분기 실적 유망주들이 CJ나 이런 종목들이 폭락이 나오고 있어요. 그거는 이미 실적을 반영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3, 4분기 때 실적이 유망한 종목들을 이제는 오늘 폭락할 때 그런 종목들을 이렇게 지혜롭게 골라내는 이런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신강선 매니저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지수가 이제 정고점을 돌파하기 직전에 이제 하락이 좀 나오고 있고, 옵션 만기 이후에 지금 외국인들의 옵션 포지션에 조금 변화가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풋을 매수하는 포지션이 없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거의 4개월 만에 외국인들이 풋옵션을 매수한다. 풋이 뭐냐면 이제 주가가 떨어지는데 베팅하는 종목이겠죠. 그러면서 콜을 매도한다라고 보시는데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코스피 지수로 환산한다면은 2,150에서 2,200 정도 사이에서 지금 대거적으로 풋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지금 시장의 하락이 나올 텐데 2,200선까지는 좀 밀릴 수 있는 가능성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에서 악재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유동성 때문에 올라갔기 때문에 주가가 실적 대비해서 비싸다. 그냥 주식의 가격이 비싸다는 게 악재예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돌파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추후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조금 관망하면서 제가 계속해서 현금은 한 50% 정도를 챙겨두고 대응을 하자고 계속 TV방송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필요한 게 바로 현금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 생각을 좀 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4시 30분에 또 MB군수에서 황금알을 만드는 남자 신광선 매니저 황금알 클럽 찾아주시면 또 무료 방송에서도 자세한 이야기들 또 제가 제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9거래일 연속 랠리를 보이면서 2,400포인트까지 훌쩍 넘어서는 흐름을 이번 주에 나타냈는데 다시 또 부침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동성에 의해서 올라간 만큼 수급 상황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